네, 지금 이제 그 대전에 있는 한마루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고요. 매매도 알아봤고 전세도 알아봤고 전세가율하고 월세가율도 알아봤어요. 이번에는 한마루 아파트 글쎄 뭐 주식은 아니지만 또 아파트도 투자의 대상이기도 하니까 수익률을 좀 알아볼 거예요. 수익률, 뭐 위험률, 뭐 이런 거 수익 관련해서 한마루 아파트를 좀 간단하게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프를 한 3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 먼저 그 15년 기간, 15년치의 그 한마루 아파트의 수익률, 그 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두 번째 뭐 수익률할까 성장 지수는 10년치, 최근 10년치, 그러니까 2016년 한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최근 10년. 그 다음에 최근 5년. 이렇게 15년, 10년, 5년 요때 그 아파트를 만약에 투자를 했다 내가 이걸 샀다라고 했을 때 뭐 수익률은 어떻고 뭐 MDD라고 해서 뭐 전고점 대비 최대 하락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이런 걸 좀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 그래프는 15년 이제 조사 기간이 다 이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2011년 1월 1일부터 아파트의 데이터는 월 단위로 이제 수집이 되니까 2011년 1월부터 2025년 12월 거까지 그것에 수익률을 매매를 했을 때 물론 전세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매매를 했을 때 수익률을 좀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는 글자가 작아서 어차피 여기 혹시나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는 글씨가 잘 안 보이겠지만 대략을 설명을 드리면 위 상단의 그래프는 상단의 그래프는 성장 지수 수익률과 관련된 그래프고요. 아래쪽은 하락률에 대한 그래프예요. MDD. 다시 한번 MDD는 맥시멈 드로다운, 그래서 최대 자산 가치 하락. 뭐 그런 직역하면 그런 뜻일 것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 최대 낙폭 또는 전고점 대비 최대 하락률 뭐 이런 말로도 이제 쓰여요. MDD가 하락률을 나타내는 것이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만약에 파도가 친다. 이렇게 파도가 친다고 가정했을 때 예를 들면 파도에 최고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파도의 최고점이 얘라면 얘로부터 여기까지 요 최대 낙폭을 말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주식 내가 여기를 뭐 어떤 때 이제 삼성 주식을 샀는데 하필이면 이 상투에서 산 거죠. 머리 꼭대기에서 샀는데 이거 가격이 떨어져.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막 예를 들면 만 원에 샀는데 얘가 이제 한 달 만에 지금 얘가 지금 5천이 됐어. 5천 원. 그럼 얘가 좀 반이 떨어진 거잖아요. 예, 50%만 원에 샀는데 5천이 됐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50%라는 거죠. 마이너스. 이게 이제 MDD 하락률을 말하는 거예요. 최대 낙폭. 이 사람 간 떨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다. 투자를 했을 때는 뭐 MDD도 뭐 이거 아파트지만 주식은 아니지만 기간이 기니까 이것도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수익률도 설명드릴까요? 여기 뭐 성장지수, 수익률이 있는데 오른쪽을 보는 게 더 낫겠네요. 오른쪽 보면 여기 이제 지수가 있는데 이 지수는 성장지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글씨가 보이나요? 286. 286은 2011년 1월 달에 그 지수를 100으로 놓은 거예요. 100으로 봤을 때 2011년 1월 달을 100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여기가 지금 2025년 12월이거든요. 12월에 매매가가 이제 아파트 매매가가 요 2011년 1월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그러니까 지수가 286이라는 것은 100짜리가 286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2.8배 정도 늘은 거죠. 2.8배. 100이 286이 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2.86배가 커진 거죠. 내 자산이. 뭐 만약에 내 한마루 아파트가 100만 원 했다면 이게 286만 원이 된 거예요. 지수, 성장 지수에 있는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연이라고 나와 있는데 연 보이시나요? 연 7.3%. 요 15년간에 100짜리가 286이 됐거든요. 얘를 연으로 이제 그 환산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냐? 연평균 수익률이 7.3%라는 거예요. 복리로 7.3% 그런 의미고. 요 MDD는 좀 전에 말씀드린 뭐 전고점 대비 최대 하락률. 그럼 하락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락률이 이제 마이너스 22.4%니까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 뭐 예를 하면 만약에 아파트 값을 내가 이제 100에 샀는데 가장 많이, 한마루 아파트가 15년 동안 가장 많이 떨어져가지고 얼마큼 떨어졌느냐? 22.4만큼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77.6이 된 거죠. 이 100짜리가 22.4만큼 떨어져가지고 77.6이 된 거죠.
그래서 한마루 아파트는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22점 원래 가장 고점에서 22.4만큼만 떨어진다 이거죠. 22.4%면 그 MDD가 22.4%면 상당히 좋은 거죠.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주식과는 달라서 출렁이는 파도의 높낮이가 그렇게 높진 않죠. 어쨌든 22.4%는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세율이 있는데, 전세율은 아시다시피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차지하는 비율 67%면 양호한 거죠. 회전율이죠, 회전율. 회전율은 이제 한마루 아파트를 15년간 팔았단 말이에요. 사고 파고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때 한 달에 얼마큼 팔리느냐? 예, 전체 한마루 아파트가 도대체 1400세대인가 그런데 1400세대 대비해서 25에서 29평, 여기 27평인가? 28평이 한 달에 얼마큼 팔리느냐? 0. 평균 내면, 월로 평균 내면 0.7건이 팔렸어요. 0.7건. 회전율은 0.6%. 네. 참고로 여기 이제 회전율 계산했을 때 그 분모가 그 한마루 아파트 전체 세대예요. 전체 세대. 그 28평형인가? 그것만이 아니고 전체 세대 대비 28평에 팔린 그 비율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실제보다 더 작아요. 원래는 그 평형이 분모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가 조상이 너무 복잡하니까 어쨌든 상대적으로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회전율 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게 얘들끼리 비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얘보다는 얘가 회전이 좋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회전율이 좋다. 당연히 여기 글쎄 당연한 건가? 여기 지금 한마루 아파트 37에서 40평 사이가 38평 아닌가요? 38평? 요 38평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런 평형보다 많을 것 같아요. 그 평형이 많이 그 세대수가 38평의 세대수가 가장 많으면 아무래도 그게 가장 많이 팔리잖아요. 어쨌거나 뭐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할 수는 없고 그냥 좀 뭉뚱그려서 그 러프하게 지금 비교하고 있지만은 회전율이 크다는 것은 그게 그 한마루 아파트에서 그 세대가 그 평균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는 말일 수도 있고 결국 세대 많이 차지하니까 잘 팔리는 거죠. 거기가 잘 팔리고 환금성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회전율이 그 회전율이 엄밀하게 딱 정확히 아주 명확하게 계산한 건 아니지만 참고가 될 수가 있어요. 먼저 15년간의 요 지표를 볼게요. 한마루 아파트인데 설명이 이제 서두가 길었는데 뭐 쭉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만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15년간. 그래서 이제 한마루 아파트가 이제 25평이 있고 뭐 여기 지금 평형이 여기가 이제 28평이 있고 33평이 있고 37평이 이렇게 있는데 28평 같은 경우는 성장 지수가 286이에요. 그러니까 2011년 1월달 대비해서 15년 만에 2.86배가 커진 거예요. 2.86배가. 연으로 그 수익률을 따져보면 만약에 이자를 받았다 그러면 연 수익률이 7.3%가 7.3%. 나쁘지 않은 거죠. 7.3%가. 참고로 연 수익률이 7.2%다. 복리고요. 복리면 7.2% 복리면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7.2% 복리를 받는다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원금이 2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7.3%가 나쁘지 않다는 거죠. 최근 15년간 한마루 아파트 28평을 산 사람은 투자를 잘하는 거죠. 잘했다 볼 수 있고 두 번째 MDD는 이제 위험률 리스크와 관련된 건데 MDD 여기 좀 MDD가 마이너스 22.4%거든요. 전고점 대비 최대 하락했을 때 한 22%만큼 떨어진다는 거니까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이 출렁이는 것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22% 정도면. 전세가율은 67%고요. 전세가율이 67%라는 얘기는 뭐냐면 15년 동안 그 전세가율이 그때마다 아까도 저 전세가율 원칙을 알아봤지만은 그 때마다 좀 다르잖아요. 어떤 때 80%가 됐기도 하고 어떤 40% 되는데 평균 낸 거예요. 평균. 전세가율은 67%니까 양호하다. 그리고 대전 아파트 대장주로서 전세가율 67%면 50%가 넘으면 아주 양호한 거예요. 회전율은 0.6%인데 이제 얘는 이 자체로 볼 수는 없고 상대적 비교하려고 여기 먼저 이제 28평형은 회전율이 0.6%고 그 다음에 33평은 회전율이 0.6%. 이 두 개 똑같네요. 똑같아. 그 다음에 37평형 회전율은 4.1%니까 37평형이 빨리빨리 이제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거래된다. 월 4.7건. 환금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참고로 28평형은 세대수가 52세대고 33평형 90세대네. 37평형이 558세대. 이제 사실은 여기까지 정확하게 계산했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이제 못했고 그렇다.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3평형은 지수가 245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245니까
15년 만에 2.45배가 된 거죠. 2.45배가. 그래서 이제 28평형보다는 비율이 좀 떨어져요. 투자를 좀 잘못했다고 해야 되나? 나쁘진 않죠. 연 6.2%고, 환산하면. MDD는 마이너스 29.4고요. 전고점 대비 최대 하락률이 29.4니까, 이 위에 있는 28평형보다는 33평형이 더 출렁인 거예요. 더 많이 출렁했어요. 이게 좀 더 위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전세율은 67%, 똑같네. 회전율은 0.6%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7평형은 지수가 258이고, 33평형보다 더 좋아요. 2.58배가 이제 늘어난 거고, 2.58배. 연수익률 따지면 6.6%고요. 6.6% 나쁘진 않고 수익률이. MDD 최대 하락률이 마이너스 32.6%니까 여기는 약간 가슴을 졸이는 거죠. 내가 산 금액에서 32.6, 33% 정도까지 떨어졌다는 거니까 조금 가슴이 좀 졸이죠. 전세가율은 69%, 전세가율이 더 좋고 나쁘지 않고, 회전율은 4.1%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쪽 한마루 아파트는 37평형인 주력이다 보니까 이제 회전율이 이제 좋으니까 잘 팔리는 거죠. 이렇게 알 수가 있다. 이번에는 이제 10년간 지표를 볼게요. 10년간. 지금 방금 본 건 15년인데 10년간의 한마루 아파트 수익률을 보자고요. 10년간 이제 그 최초 시작일이 이제 2015년 12월 달, 내가 이제 2025년 12월 달까지 있으니까 2016년 1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16년 1월. 10년간의 한번 그 결과치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10년간 얼마큼 잘했나 한마루 아파트. 여기 이제 28평형의 성장 지수가 267이에요. 10년은 이제 기간이 줄은 거예요. 아까 15년이었는데 15년이 줄으니까 지수가 267, 그러니까 2.67배가 이제 늘어난 거죠. 2.67배로. 연수익률은 10.3%고요. 그에 반해서 33평형은 지수가 2.65, 거의 비슷하네요. 2.65배 됐고 연수익률이 10.2%. 아까 15년보다 훨씬 좋아졌죠. 연수익률이 10.2%다. 37평형은 지수가 2.73배, 37평형이 가장 많이 커졌어요. 2.73배. 연수익률은 10.6%다. 수익률 좋고요. 37평형이. 이번에는 이제 리스크, 위험률, NDD, 최대 낙폭, 28평형은 22.4%, 마이너스 22.4%고, 33평형은 마이너스 29.4, 37평형이 마이너스 32.6%. 그러니까 뭐 같은 수익을 얻었다고 했을 때, 같은 수익이라 보면 MDD가 크면 클수록 절대값이 출렁인 게 더 많이 출렁인 거니까 더 불안한 거죠. 더 불안해. 10년간 마음 졸임이 많은 거죠. MDD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리스크를 많이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안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MDD가 크면 클수록 좋지는 않죠. 똑같은 수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참고로 한마루 아파트 지금 10년간 자료를 봤을 때 37평형이 이제 수익은 좋았는데 2.73배니까 수익은 좋았지만 뭐라고 하더라, 좀 등락폭이 커서 좀 마음을 좀 졸였을 것 같아요. 전세가율은 67%. 예, 전세가율이 가장 이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거죠. 얘를 전세가율이 높다는 얘기는 67%니까 다른 건 66%, 63%인데 얘는 63%네. 회전율 따지면 37평형이 가장 많아서 이제 여기 이제 회전율이 가장 높고, 이제 이거는 약간은 이제 회전율이 이제 약간 부정확해요. 왜냐면 지금 모수, 분모가 달라요. 사실은 분모가 28평형은 뭐 52세대밖에 안 되고 33평형은 이제 그나마 좀 많은데 90세대고, 근데 이제 37평형은 많아요. 558세대니까 모수가 달라서 정확치는 않은데, 어쨌든 이제 10년간으로 좀 줄였더니, 기간을 10년을 줄였더니 뭐라고 할까, 연수익률이 좋아졌어요. 그만큼 이제 잘 투자했다 그 소리죠. 만약에 아파트 투자했다 그러면 자칫 10년을 줄였더니, 왜냐하면 얘가 기간이 2016년부터 지금 2025년이었잖아요. 아까는 2011년부터 2025년도였고요. 그런데 2017년 하반기부터 2021년 말까지 급격하게 올랐거든요. 그 전에는 완만했었고 매매가가 2011년부터 따지면 아무래도 수익률이 줄어들죠. 만만한 구간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최근 5년, 아마 최근 5년은 이제 뭐라고 할까, 최근 5년은 이제 요 구간을 말하는 거예요. 요 구간. 딱 그림에서 보다시피 크게 변화가 없잖아요. 여기 그림을 한번 보자고. 여기가 최근 5년 보면 성장률 그래프 쭉 있는데, 여기는 성장이 좋았던 거예요. 이 부분 높을 때가 좋은 거고 낮을 때가 좀 이제 성장이 안 좋은 건데, 이 밑에는 하락폭, 여기는 이제 MDD고 하락률이고. 네. 뭐 이 그래프를 뭐 굳이 볼 건 아니고 요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
여기 이제 한마루 아파트 이제 이번에는 기간 줄였어요. 5년으로 최근 5년으로. 그러니까 5년이니까 2001 뭐가 되나 2020년인가? 예, 2021년이겠네.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자료예요. 2021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자료 여기가 볼까? 네, 20년 12월 맞아요. 5년간 기간은 5년을 줄였어요. 기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21년 1월부터 해서 2025년 12월까지니까 자 가장 급격하게 올랐을 때가 2017년 뭐 하반기부터 해서 2021년 말까지거든요. 12월 말까지. 이것들 지금 비켜놨잖아요. 얘가 비켜놨단 말이죠. 아 여기가 약간 포함되네요. 2021년 1월부터니까 여기 약간 포함되는데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대전의 한마루 아파트 수익률. 자, 여기가 28평형인데 28면 수익 지수가 있는데 보이시나요? 지수가 115예요. 115는 최초 기준점이 100이거든요. 100이 이제 115가 된 거니까 1.15배 오른 거죠. 1.15배. 거의 안 올랐죠. 최근 5년이 거의 수익이 없어. 1.15니까 거의 그 자리야. 연수익률 따지면 2.9%. 여기 33평은요. 지수가 122, 1.22배. 거의 안 올랐어요. 연수익률 따지면 4.1%. 차이가 있네요. 그래도 37평형을 보면 여기 37평형인데 지수가 114, 그러니까 1.14배. 연수익률은 2.7%. 얘가 가장 안 좋네. 얘가 최근 5년 동안. 그동안은 15년하고 10년에는 37평형이 가장 좋았거든요. 이 두 개가 좋네요.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MDD 최대 낙폭을 보면 28평형은 마이너스 20.4%고요. 33평은 마이너스 25.4%. 얘가 좀 더 크고 37평형이 최대 낙폭이 마이너스 32.6%다. 37평형이 뭐라고 하더나 최대 낙폭은 15년이든 10년이든 5년이든 가장 커요. 더 출렁인다 이거죠. 금액이 왔다 갔다 오르락내락 한다는 거죠. 회전율도 최근 5년만 보면 0.4%, 0.4%에 2.3%. 뭐 여전히 회전율은 이제 얘가 좋긴 하지만 얘가 이제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이게 외부 회전율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고 얘네가 일반할 수는 없고. 예, 전세가율은 54%, 58%, 60%. 전세가율도 최근 5년으로 계산했더니 전세가 이게 평균이거든. 전세율 평균 줄었어요. 아까는 뭐 60 몇 프로였었는데 얘가 이제 전세율도 54%, 58%, 60%. 매매가가 이제 아무래도 올랐으니까 최근 5년 동안 하니까 매매가 많이 올랐잖아요. 전세가 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어쨌든 최근 5년으로 이렇게 줄였더니요. 최근 5년으로 줄였더니 수익이 거의 없어요. 1.1배. 그냥 5년 동안 유지가 되는 거야. 금액이 오르고 내리고 하지 않고. 이게 유지가 돼. 대전에 지금 대전뿐만 아니고 이게 대장주잖아요. 대장주도 이런데 다른 건 대전에 다른 아파트는 말할 거 없겠죠. 다 비슷하게 이제 거의 유지되거나 요즘 대전뿐만 아니고 지방에 있는 아파트 모두가 다 지방의 아파트, 부동산, 주택 다 마찬가지인데 오름이 거의 없죠. 최근에 그때 2017년하고 2021년 때 폭등할 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여기 서울의 일부 강남 3구, 용산구 이런 데는 지금 사실은 현재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요가 좀 차이가 있죠. 똘똘한 채하고 일단 지방인 주택하고 요게 바로 이제 그런 걸 금방 이제 드러나네요. 15년, 10년, 5년을 보니까 자 이런 것도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되겠다. 연수익률이 뭐 2%, 3%, 4%라는 얘기는 물가 상승률만도 못할 수도 있죠. 이거는 어찌 보면 약간 손해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자체가. 다른 것이 지금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오르고 있는데 아파트 값이 연수익률이 지금 아파트 연수익률 얘기하기가 좀 이상하긴 한데 4%가 안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값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꾸로 상대적으로 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자, 한마루 아파트에 대해서 수익률 좀 알아봤고요. 별걸 다 알아보고 있어요 지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